혹시 그 새로운 기술 소식 딱 들었을 때요. 와, 이거다. 이것만 배우면 내 사업이나 커리어에 진짜 엄청난 돌파구가 생기겠다. 막 이렇게 가슴 뛰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도 그런 적 많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막상 딱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시장 반응이 좀 미지근해서 이게 아닌가 싶었던 순간도 혹시 있으셨어요? 물론이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 하셨을 거예요. 1인 사업가시거나 또 새로운 걸 배우려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AI 타이탄들의 전쟁이라는 책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다가요. 북스님이 공유해 주신 인사이트를 딱 발견했어요.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그 책이요? 네네. AI 거대 기업들 이야기. 맞아요. 책 자체는 뭐 오픈 AI니 구글이니 하는 그 거대 기업들의 정말 치열한 자본 전쟁 이걸 다루고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걸 약간 발판 삼아서 기술 혁신과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함정들 이걸 좀 더 넓게 파고들어 보죠.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그 AI 산업의 거물들, 뭐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전력 싸움이나 아니면 뭐 리드 호프먼, 무스타파 술레이만 같은 그런 유명 인물들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흐름, 그러니까 기술이 어떻게 자본이랑 만나고 또 시장과 고객이라는 변수가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큰 그림을 보려는 시도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비단 AI 산업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AI 타이탄들의 전쟁 책에서도 나오듯이 이 AI 산업 초기에는 다들 기술력에 주목했어요. 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정말 대단했죠. 기술 그 자체가 화두였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게임의 룰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 쉽게 말하면 돈 싸움이 된 거죠. 자본력. 맞아요. 결국 누가 끝까지 버틸 자본과 시장 지배력을 갖췄는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 된 거예요. 리드 오프먼이 했던 말이 딱 떠오르네요. 스타트업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비행기를 조립해야 하는 상황과 같다고. 아, 그 비유 정말 절묘하죠. 네, 그만큼 자본과 실행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북수님 지적처럼 이건 AI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서도요? 네,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도 결국 시장을 장악하고 뭐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런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요. 결국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거든요. 이건 뭐 거의 모든 자본 시장의 공통된 패턴이죠. 하긴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기술은 정말 뛰어났잖아요. 근데 초기에 자금 조달 문제, 또 핵심 인재 유출 문제 이런 걸로 고생하다가 결국 구글에 인수됐죠.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최근에 인플렉션 AI 여기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사실상 흡수됐잖아요. 뭐 어쿼아이어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결국 기술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뒷받침해줄 자본이나 시장 장악력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1인 사업가나 작은 팀에게는요. 기술력 그 자체를 막 파고드는 것보다도 그 기술로 어떻게 최대한 빨리 시장 검증을 받고 초기 자본이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니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생존. 그럼 기술이란 자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여기서 이제 북스님은 생성형 AI랑 전기차 시장을 비교하면서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고객은 대체 언제 움직이는가 하는 거죠. 오, 그거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환각 현상이다 뭐다 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오류도 많고. 근데 어느 순간 사용자들이 이거 제법 쓸만한데? 하는 그 심리적 문턱을 딱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 퍼졌죠. 맞아요. 뭔가 임계점을 넘은 느낌이었죠. 어쩌면 이것도 리드 오프먼이 말한 제품이 만든 사람 마음에 들 정도로 완벽해 보일 때 내놓으면 이미 늦었다. 이 격언처럼 일단 빨리 출시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 먹힌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시장 반응 보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대다수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가격, 이게 높은 장벽으로 존재하죠. 아, 그렇죠. 아직은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죠. 북스님 표현을 빌리자면 나도 샀으면 좋겠다 이 수준은 넘었을지 몰라도 실제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마음과 실제 사는 행동 사이의 간극이랄까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완성도나 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이 정도면 내가 기꺼이 내 지갑을 열겠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결정적인 효용이나 가격 경쟁력,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대규모 시장 이동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긴 내연기관 차가 아직 너무 굳건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밀면 밀수록 자기들의 원래 주력 사업 기반을 스스로 깎아먹어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 딜레마도 있고요. 그러네요. 참 복잡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 지점, 그러니까 고객이 언제, 왜 움직이는가를 놓치면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 그 함정이 바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북스님이 경고한 기술뽕인 것 같아요. 기술뽕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뭐랄까 새로운 기술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와, 이 기술만 내가 마스터하면 진짜 다 해결될 거야. 이런 환상에 빠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이 과연 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 이런 냉정한 현실 분석이요. 그렇죠. 기술 그 자체의 매력에 빠져서 주변을 못 보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특정 마케팅 툴이나 어떤 기술에 확 꽂혀가지고 정작 그 기술로 뭘 해야 할지, 고객은 뭘 원하는지는 좀 뒷전이었던 그런 경험이 떠오르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술 자체에 매몰돼서 내가 이걸 얼마나 잘 다루나,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필요, 이런 거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심하면 고객을 약간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알려주는데 왜 몰라주지? 어리석네? 이렇게 치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와,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요. 그렇죠. 북스님이 과거에 워드퀘스나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거에 깊이 빠졌던 경험을 좀 반성적으로 언급하신 것처럼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과 고객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기술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도구일 뿐인데 어느새 그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함정. 자, 오늘 우리는 AI 타이탄들의 전쟁이라는 책 이야기에서 출발해서요. 기술 혁신 뒤에 숨어있는 자본의 힘, 그리고 고객이 움직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연결점들이 있었죠.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특히 지금 새로운 분야를 배우거나 그걸 사업에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기술에 대한 열정, 그 뜨거운 마음만큼이나 시장과 고객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눈, 이걸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에 매료되는 걸 넘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거죠.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쉽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구체적인 사업적 인사이트나 적용 전개를 저희 카페에 좀 더 자세히 담아놓았습니다. 이 영상의 더보기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시장에 어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걸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의 엄청난 가능성에 흥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시장 분석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당신의 그 소중한 노력을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줄 열쇠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그 엄청난 잠재력에 열광하는 만큼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낼 진짜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냉정하게 질문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